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은 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죠? 비트코인 왜 하락을 했을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매우 주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주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식은 전달할 건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제 몫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긴급하게 빠르게 좀 만들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또 분석의 질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고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판이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아무것도 분석을 하지 않는 자가 말도 안 되는 비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용납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남들 하락하는 시점에 있어서 왜 하락하는지에 따른 그런 측면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이게 나에 대한 백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 이런 현상으로 나왔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런 거는 어차피 후행 지표이고 후행성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겠지만 뭐 각자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곧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또 서술이 너무 길면 또 싫어하시니까요. 네, 보게 되면 비트코인 하락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서 닉네임 트레마제 일동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CEC 캐피탈 디렉트에서 4천 비트코인 매도 발생 후 시장이 급락을 했다. 크리스 CEC 캐피탈 디렉터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4천 비트코인 상당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던져졌고 이후 시장의 대규모 하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분 시간에 1,500 비트코인이 매도됐다라고 해서 고래가 4,000개 던졌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뭐 하락의 주된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내용이 좀 떠들고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썰을 그냥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팩트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래도 그냥 썰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나 일반 뭐 투자했던 분들이 청산 규모가 좀 세게 나왔다라는 걸 뒤에 가서 이제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진짜로 원효띠님이 청산이 될지는 직접 원효띠님한테 보시면 알겠죠. 또 해당 있는 랭크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그냥 진짜 그냥 한번 갖고 와봤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으로 간밤에 있었던 세계 경제 소식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금주의 경제 소식에 대한 증시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대형 기술주가 급락이 좀 나와 주었거든요. 기술주 부분에 있었을 때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부분 또 스퀘어가 또뭐 리브랜딩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었지만 생각보다 다 뭐 이랬죠? 예,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포의 시작점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꺾였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꺾임의 요인은 뭐 나스닥은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FOMC 회의에 따른 좀 더 매파적인 성향에 따른 의도가 좀 더 짙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공포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비트코인에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이유를 뽑았을 때는요. 왜냐하면 월가의 공포지수가 높아졌다는 건 해당에 있는 투자자산 시장 자체가 조만간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또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쪽에서라도 자산시장 어느 부분을 좀 더 돈을 빼서 시드를 좀 더 두었다가 나머지 매력적인 곳의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 2020년도 3월 달에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과 집중을 또 통해 가지고 자산 부분 일정 부분 또 정리를 해서 그 실탄을 확보를 한 뒤에 적절한 뭐 주식이나 나머지 자산에 또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회사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빅스의 지수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월가에 대한 생각은 조만간에 현금화 전략을 좀 하려고 비트 부분도 약간의 영향은 끼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지금 선물 ETF가 최근에 좀 많이 열렸죠. 그 영향도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오미크론발 커진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이게 뭐 40여 개국에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 내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된 건 전염성은 높은 건 확인이 됐지만 치명률 추이가 그렇게 높다, 높지 않다. 그 결과는 어차피 다음 주가 되면 대부분 윗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좀 늦게 뭐 그 다다음 주 정도 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센토리스 연방총재 테이퍼링 가속화 언급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전적으로 빔을 맞았다라는 요인도 아마 이 빅스 요인 때문에 실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이제 예고된 하락 빔이니까 뭐 어떻게 해서는 해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캐시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지 않겠냐 라는 측면, 그리고 머스크 테슬라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뗄 수 없는 규모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자체에 따른 매각으로 인해서 테슬라 자체가 지수를 또 눌리게 해줬고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눌렸으니까 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약간의 그 전에 얘기했던 CFO의 입장은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긴 했지만 기존에 약간은 유동적으로도 뭐 그렇게 뭐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주었던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이 헝다 파산에 따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뭐 아무래도 이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우려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는데 지금의 중국 당국에 따른 대응은 제대로 계속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EO들의 자사주 매각이 뭐 마크 주거버그, 머스크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슈퍼리치 세가 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쪽도 약세를 만들었고 테슬라 비트코인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향도 같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나왔죠. 부자 정세 비판한 머스크, 정부 보조금 안 받겠다. 그리고 부유세 논쟁이 치열하다. 독일, 영국도 부자 정세에 따른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멍거 형이 또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존재하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오미크론 확산세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헝다 부분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가중을 시켰다라는 것과, 그리고 금리 뭐 6번 올리겠다, 좀 더 가속화 시키겠다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그 영향도 좀 있었을 거라는 측면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당의 지금 청산 규모를 보게 되면 대략 한 3조 규모 정도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 청산이 됐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은 청산이 됐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첫 번째, 선물의 청산 규모가 매우 컸다. 즉 거래소가 승자가 됐고 거래소는 수익성이 더욱더 좋아졌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로만 확인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연동되어져 있는 디파이도 같이 자동 청산이 같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약간 하락폭이 너무 커졌을 때에 따른 영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바이낸스도 잠깐 멈칫했었고 후업에서 잠깐 멈추겠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더욱더 가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파이 부분에 또 연쇄 정산이 같이 되면서 메타마스크도 한때 생각보다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면 이번에 하락빔은 꽤 크게 나올 수가 있었겠구나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퓨처스 부분에 레버리지 비중도 생각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측면도 시장 부분에 대한 긍정을 좀 보기에는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 추이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발행 추이가 생각보다 별로 늘어나지 못했던 또 배경 또한 SEC에 따른 강력한 모니터링 추이와 그리고 감사 추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줄어들었던 게 이번에 좀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추이를 보게 되면 이때 4만까지 찍었는데 일시적으로 이 4만까지 찍혔을 때 추이를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밀리기도 했었지만 한때 그만큼 서버가 대응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도 했었고요. 채굴 부분은 아직까지는 해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다른 자료를 또 보게 되면 여기 청산 규모도 한번 보게 되면 바이낸스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FTX, OK, 바이비, 후오비 순으로 좀 많이 있었다라는 정도 또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번 12월 달 부분을 보게 되면 11 데이터 자료로만 보았을 때 추이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추이에 보았을 때는 좀 다소 약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 일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주간 데이터나 이렇게 보게 되면 첫째 주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셋째 주가 좀 문제였는데 과연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과연 좋을 수가 있을까? 라는 측면도 조금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간단하게 이 내용으로 인해서 시작단 측면이 오히려 해당의 봇 트레이닝이나 디파이 영향이 연쇄적으로 좀 일어났고 그게 선물의 부분에 또 가중의 힘이 실어지면서 더욱더 그게 가속화가 됐고 오히려 레버리지 비율도 상당히 롱 비율도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래소에 또 생각보다 현물 부분도 체력이 매우 취약했었고 그런 게 매우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게 매도가 나왔는지에 따른 그것까지는 제가 좀 단시간에 확인을 좀 하고 이 열악한 인터넷 때문에 그 점까지는 이 시간 안에서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려웠지만 만약에 제가 찾게 되면 또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도 보게 되면 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익절은 언제나 옳다. 욕심은 화근을 만든다. 제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주관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본인의 전략에 따라서 맞든 틀리든 간에 내 전략이 왜 맞았는지 왜 그렇게 봤는지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때 거기를 좀 더 다듬어서 투자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의 투자 전략 부분도 없이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패턴으로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는 매우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을 딱 보시게 되면 최근의 추세 부분에 따른 자기 나름의 매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본 뒤에 그 데이터의 편집량을 제 마음대로, 제 주관대로 한 다음에 이런 포인트를 매우 중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중요점을 체크를 한 뒤에
자기 나름대로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했죠. 그리고 그 매도에 따른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발생하는 게 실행력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행력까지 가는 방향까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되게 웃긴 게 18년도 때도 느꼈긴 했지만 웃긴 거는 올라갈 때도 사는 타이밍에 공포감을 느끼고 내려갈 때도 공포감을 같이 느껴요. 그래서 둘 다 스탠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욕심 그리고 너무 싸게 살려고 하는 욕심 둘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해당에 그만큼 신중하게 데이터를 뽑은 부분에 더욱더 내 자신을 믿고 나를 좀 더 내 자신을 의지를 하고 믿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라는 거는 아니고 다시 한번 본인의 주관과 계획과 기준과 실행력을 명확하게 하면서 가져가셔라. 그리고 대부분 제 자료 부분에 있었을 때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은 빼먹어서 뭐 활용을 해라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아마 이렇게 한번 시장 자체가 많이 찌그러졌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가 많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해당의 매도에 따른 거래량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 주 부분에 또 좋은 소식이 나올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또 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신용잔고가 23조 원인데 이게 이제 주식의 신용잔고 추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까지 합치고 뭐 가계대출 대충 뭐 투자 비용까지 뭐 합치면 좀 크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피해자가 꽤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측면은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 뭐가 됐던 간에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그건 뭐 저의 투자 뭐 돈이고 또 투자 유튜버를 또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내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